자, 일단 시작을 좀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제목에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 링크를 올렸잖아요. 파리 생제르맹 관련해서 사실 어제 이제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저희가 정탱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파리 쪽 링크가 있다. 링크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시간 기준으로 프랑스 쪽의 매체에서는 보도가 없었어요. 없었어. 그리고 우리가 언급도 했단 말이야. 다들 프랑스 쪽은 야 음바페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음바페 쪽으로 다 달려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강인 쪽에 대해서 다룰 만한 여유가 좀 부족했죠. 근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밤쯤, 어제 밤쯤 뭐 야구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갑자기 이제 이강인 선수의 보도를 프랑스 쪽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로익 탄지, 로마노, 뭐 르키프 다 기사가 나왔고, 자 저희가 오늘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은 비교적 간략하게만 다룰 겁니다. 왜냐면 이따 파비앙 선생님 모십니다. 아 이렇게 본격적으로 소식이 나왔는데 우리도 뭔가 좀 준비를 해야죠. 과로 파비앙님이 이제 오시려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시는 걸로 저희가 또 아주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뭐 파리 생제르맹 팬이시고 프랑스 분이잖아요. 그래서 파비앙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지금 현재 그 파리 쪽에서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이게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프랑스 쪽에서는 이제 이강인 선수의 그런 이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종윤형이 파비앙님이랑 같이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그냥 정탄에서는 그냥 이 정도로 이제 뭐 지금 이적설이 나오고 있고 계약 조건이 이렇게 된답니다 정도만 이제 다룰 거고 나머지는 파비앙님이 종윤형이랑 같이 다뤄서 오늘 영상 올라올 겁니다. 오늘 영상 바로 올라올 거고요. 그 파비앙님 소식이나 어떤 이야기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홍보 많이 저녁에 해주세요. 이스타에서 이제 영상 올라온다. 파비앙님이랑 파리 관련해서 얘기한다. 좀 많은 진지한 얘기들 할 거니까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파비앙님이 본인 SNS에 막 그런 글도 올리셨더만 이강인 선수 잘한다. 근데 되게 기대되는 거는 우리가 하는 얘기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찐팬의 이야기가 또 현지 팬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궁금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파비앙님이랑 종윤형이 이제 따로 영상을 찍을 거니까 저희는 이강인 선수가 지금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계약 조건으로 지금 파리와 마요르카가 좀 합의가 됐느냐 이런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은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자, 아틀레티코 협상은 결렬이 된 것 같습니다. 파리가 아주 급부상을 하면서 이제 어제부터 보도가 엄청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그쵸.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이미 로마노에 따르면 메디컬 테스트는 우리 이강인 선수가 우리나라 오기도 전에 이미 파리에서 하고 왔다 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알기 전에 무언가 내부적으로 진행된 일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협상은 아마 전부터 쭉 이어졌는데 아마 이 아틀레티코랑 마요르카가 딜이 파토나면서 되게 급속도로 진행됐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노는 이강인 선수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과 구두 합의를 했고 메디컬도 끝났다. 네. 그리고 로마노가 옛날에는 그냥 Here We Go만 띄웠는데 요즘에 별게 다 나와. 되게 종류가 다양해졌어요. Here We Go Soon, 뭐 Almost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난 Almost 하면 아직도 그 유벤투스로 포그바 돌아갈 때 포그 Almost Back. 아 그렇지 그거 있었지. 그게 생각나는데 요즘에 이제 그 Almost를 로마노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Here We Go Soon이 나왔습니다. 완전 Here We Go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파리가 이제 거래 이제 구조 이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마요르카와 좀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파리가 지금 이강인만 영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강인 그리고 아센시오 그리고 우리가 영상으로 또 따로 빼서 다뤘었던 프리미어리그 행이 점쳐졌던 우가르테 그리고 벤피카의 이 체르 은두르 이런 선수들을 영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마노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베르나르드 실바 이적설도 있기는 해요. 베실바 있죠. 베르나르드 실바도 혹시 정말 파리 생제르맹이 관심을 가지고 실바가 이번에 정말 팀을 옮기려고 한다면 영국을 떠나서 파리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있기는 하고요. 이번에 좀 단단히 준비하는 것 같아요. 파리가 그동안 스쿼드 구성을 좀 많이 실패를 했고 올 시즌도 리그왕 우승을 하긴 했으나 쿠프 드 프랑스 마르세유에게 지고 바이에른 뮌헨에게 챔피언스리그로 떨어지고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연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여름 본격적으로 좀 임하고 있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활발하게 선수들 영입할까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일단 파리는 감독 선임이 먼저 돼야 될 거고 지금 그 차기 감독으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감독이 이 율리안 나겔스만이다. 그렇죠. 나겔스만도 이런 근데 물론 이제 바이언을 지휘를 해봤으니까 그런 메가 클럽 빅클럽을 지휘했을 때 이제 얼마만큼의 더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좀 시험 무대에 오를 것 같고 뭐 아무래도 영입생들이 많으니까 이 보강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나겔스만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마테오 모레토는 프리미어리그 행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 번리 그리고
여기 있네. 네, 울버햄튼 맞네. 울버햄튼까지 이제 이강인 선수를 원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이강인을 이제 스카우팅했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참고로 형철의 이 유니폼은 황희찬 선수입니다. 이 황희찬 선수 데뷔 시즌 유니폼입니다. 네. 언제 산 거예요, 그러면? 그때 뉴캐슬전에 골 넣고 샀을 거예요. 뉴캐슬전에 황희찬 멀티골 넣었을 때. 그래서 라우리 멘스 골 넣고 이 뒤에 보면 이렇게 황희찬이 이렇게 막힌 그 초반에 센세이션 했을 때. 네, 그때 활약을 했고 어쨌든 좀 상징성이 있으니까 네. 포장하고 있는데 오늘 그냥 생각나서 입고 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맨유까지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스카우팅이 있었다고 하고 후안미 산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클럽 선수가 빠른 이적 마무리를 원했기 때문에 이 딜 자체가 도달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 굉장히 기록적인 시간 안에 합의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리랑 이강인, 파리랑 마요르카 간의 이 협상이 뭐 옛날부터 지속이 되긴 했겠지만 이게 급물살 탄 건 맞는 것 같아. 그쵸. 현지 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확실히 그 부분이 이제 아틀레티코가 틀어지면서 이강인 선수에게 딱 이슈가 되었던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참 소식이 딱 접했을 때 와 파리는 유럽에서도 우리가 뭐 일단 당연히 재정적으로 아주 풍족한 팀이기도 하지만 스타들이 많고 전력도 완성되어 있는 주요 구단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요르카에서 파리 너무 많은 기대감이 좀 생기죠.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원래 마요르카는 이강인 선수를 그냥 현금으로 데려오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오르텔스 그 마요르카 스포츠 디렉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이제 온다세로랑 또 인터뷰를 해가지고 지금 마요르카 상황 뭐 괜찮다라고 말한 이 오르텔스 디렉터는 원래 이 헤나투 산체스를 임대로 데려오려고 했어요. 근데 파리 쪽에서 이거는 안 된다. 인지 아니면 선수 본인이 마요르카 임대는 좀 별로다라고 한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헤나투 산체스 임대 딜은 실패를 했고요. 참고로 헤나투 지난 시즌 매우 안 좋았습니다. 네. 일단 부상도 많았고 별다른 경기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전진 패스를 못하고 자꾸 옆으로 패스 가는 경우들마저 많았거든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었던 다른 선수들 역시도 원래 임대 딜에 포함이 될 뻔했어요. 근데 이건 역시도 안 됐고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결국 임대 이거 딜 포함 안 한다. 그냥 2천만 유로 정도 한 280억 정도 내면서 이거 이강인과 합의를 하겠다. 사실 이제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임대 딜에 선수를 계속 넣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했는지 저희가 다룰 알 수 수 없습니다. 네. 근데 파리는 이 정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의를 했다. 이 금액 280억 원, 2천만 유로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 채팅창에서도 이야기하시지만 뭐 파리 확정 맞냐 실감이 안 난다. 저도 실감이 안 나요. 나는 진짜 알레티코일 줄 알았어. 진짜 맞아. 네. 왜냐면 우리가 일주가 아니야. 아틀레티코 딜은 우리가 계속 봐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바뀐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 좀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이긴 하죠. 네, 그래서 뭐 어찌됐건 지금 파리행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고 이 이적료 관련해서도 기사가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구단이 구단에게 이적료를 지불하고 이강인 선수는 주급 협상을 해가지고 파리로 넘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르카의 후안미 산체스가 한 얘기인데 이강인이 마요르카에 올 때 자유계약으로 왔습니다. 네, FA로 왔죠. 그래서 발렌시아에게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추가적으로 이강인 선수는 이적료에 대한 보너스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계약만 놓고 보면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계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의 폼을 담보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선수를 구매함에 있어서는 이 선수에게 막대한 이적료가 투입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강인 선수가 주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마요르카에 유리한 계약이었는데 그래서 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할 때는 이강인 선수가 부분적인 이적료의 퍼센테이지를 챙겨갈 거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적료가 뭐 예를 들어서 그래 뭐 1,000만 원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1,000만 원 중에 부분을 이강인 선수가 본인에게 좀 가져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얘기가 나온 거냐면 IB3N이라고 이걸 뭐 그러니까 발레아레스 제도라는 데가 있는데 지역이죠 여기가. 그쵸. 그러니까 마요르카, 이비사, 메노르카, 포르멘테라라는 이 섬 여기를 이제 발레아레스 제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발레아레스 제도에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스포츠만 전하는 게 아니라 뭐 정치, 뭐 사회, 문화, 뭐 종교 이런 뉴스를 이제 전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국 같은 데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지역 언론이죠. 지역 언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구단 70%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30%를 가져간다. 마르카도 이 부분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최초로 나온 게 이제 이쪽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예상하는 이강인 선수의 그 예상 이적료가 2천만 유로란 말이에요. 네. 280억 정도가 되는데 마요르카가 1,400만 유로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600만 유로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묘사하는 것도 최근 몇 년 동안 마요르카가 했었던 딜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아틀레티코가 이적료를 못 맞춰줬을 때 마요르카랑 이강인 선수 측에서 그 딜을 탐탁치 않아 했던 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 이 딜이 사실이라면, 이 상황이 사실이라면 이정료를 맞춰주는 게 그만큼 중요했던 건데 아틀레티코는 이정료를 맞춰주지 못했고 파리는 그 이정료를 맞춰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형철이가 얘기한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요르카가 현금을 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약간 저는 여기에 내포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받는 이정료에서 일부는 선수 측에게 갈 수 있다는 걸 마요르카도 알고 있다면 온전히 마요르카가 챙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더더욱 당연히 부르는 이정료를 맞춰주는 구단에게 무조건 팔겠다라는 조건을 일단 깔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요르카는 192억 정도, 한 200억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네. 이강인 선수는 하나로 따졌을 때는 한 82억, 뭐 100억 언저리가 이제 될 건데 이 정도 금액을 챙겨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이 아주 유력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일단 우리가 이강인 선수 소식을 좀 다뤘는데 일단 파비앙님이 이제 이스타TV에 곧 옵니다. 네. 우리가 라이브로 다루진 않겠지만 오늘 업로드가 될 거예요. 종윤이 형이랑 파비앙님이 이제 촬영을 하실 거니까 파리 진짜 실제 팬이 생각하는 이강인 선수 관련된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파리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떤지. 현지 팬들이 사실 지금 음바페 사과 때문에 좀 예민해 있다가 아주 예민해 있죠. 그 상황이 맞물려가지고 이강인 선수 딜에 대해서 좀 당황했다고도 하는데 지금은 또 좋은 반응을 보이는 현지 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댓글 보니까 뭐 파리 어서 와라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현지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쵸? 그리고 파비앙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강인 딜에 대한 전체적인 프랑스의 좀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뭐 리그왕 뭐 적응하기에 어떤지. 그 필수 그래.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런 거는 사실 뭐 저희가 조사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현지 분에게 네. 말씀을 듣는 게 아무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오늘 오피셜이 뭐 파리에서 뜰지 몰라요. 오피셜은 좀 늦게 뜰 것 같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는 제가 볼 때 지금 단계는 거피셜이라고 보이고 파비앙님은 그와 별개로 오늘 무조건 영상을 찍고 오늘 이스타TV에 영상이 업로드 된다는 거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파리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경쟁 구도에 좀 임할 것인가. 우가르테가 사실 거피셜입니다. 아마 우가르테는 제가 볼 때 그냥 파리 선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거피셜 단계라고 보이고 아센시오도 제 생각에는 거피셜이라고 보여요. 아센시오. 네, 아센시오도 원래 마요르카에서 뛰었었거든요. 그렇네. 아, 그랬구나. 네, 예전에 대학 뛰었어요. 네. 그런 면이 있으니까 어쨌든 아센시오 뭐 그리고 우가르테가 좀 합류된 거의 상황이라고 좀 봤을 때 저는 아무리 베라티가 폼이 떨어졌다고 해도 일단 중원 세 자리 중에 우가르테, 베라티는 선발로 들어갈 것 같아요. 뭐 베라티도 사실 좀 폼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떨어지긴 한창 했어요. 우리가 와 베라티 했을 맞아. 때보다는. 이번 시즌은 오히려 베라티가 부상의 이슈보다는 약간 그냥 폼이 좀 떨어진 부분, 실수가 많아진 부분이 오히려 좀 이슈가 됐거든요. 근데 그래도 베라티는 파리 후방에서 볼을 좀 풀어주는 그 역량 있잖아요. 그런 역량을 아직도 파리 중원에서는 베라티만의 존재감이 좀 돋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베라티 그리고 활동량을 채워줄 수 있는 우가르테는 그래도 시즌 초반에 새 감독에게 기회를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이제 이번에 이적을 한 거피셜인 아센시오 그리고 혹시 이적설이 뜨고 있는 베르나르도 실바 물론 이거는 확정은 아니죠. 네.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도 있어요. 파비안 루이스는 이제 약간 정발 윙이나 혹은 정발 왼쪽 방향에 좀 뛰는 중앙 미드필더. 여기서 뛸 때 이제 파비안 루이스가 후반기 때 폼이 좀 괜찮았는데 어쨌든 이 선수들과 경쟁에 좀 임하게 될 것이다. 남은 한 자리를 두고 이강인 선수가 오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구도다. 근데 아센시오가 사실 레알에서 폼이 막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도 시즌 전체로 봤을 때 파리에서의 폼이 좋았던 편은 아니에요. 나폴리에서의 임팩트를 보여줬다고 보기 힘들죠. 또 한 자리 맞아요. 비티냐도 있는데 비티냐의 경우는 전반기 때만 좀 좋았고 월드컵 쉽지 않았죠. 이후로 폼이 많이 떨어지면서 좁은 시야나 좀 아쉬운 경기 영향력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다 그 후반기 됐을 때 잠깐 살아나긴 했는데 비티냐의 애매함 그리고 솔레르도 발렌시아 때 동료였죠 이강인 선수. 그렇죠. 네, 솔레르도 뭐 친하게 지냈고. 네, 근데 파리에서는 좀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 솔레르는 파리 간 선택이 선수 개인에게는 그렇게 지금 득은 아니에요. 헤나투도 마찬가지예요. 헤나투 아까 잠깐도 얘기했지만 헤나투도 너무 투박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좀 오히려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헤나투, 솔레르, 비티냐보다는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우위지 않을까. 이강인 선수도 당장 무조건 주전이야 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기존 자원보다는 주전에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올 시즌 폼이 너무 좋았으니까. 거기서 초반에 파리에서도 좋은 폼을 보여주는데 성공한다면 주전으로 올라서는데도 크게 무리가 있는 구도는 아니다. 이강인 선수 관련해서는 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저희가 다뤄봤고 네. 자세한 얘기는 박종훈과 파비앙님의 이야기로 여러분들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